제3권 동탁의 칼자국, 제3장 수도 파괴와 이동, 제1절 불이 번지다. 초평 원년 음력 2월, 서기 190년 초봄, 처음에는 빛이었다. 해가 이미 진 뒤였으나 어둠은 완전히 내려앉지 못했다. 나는 그날의 밤을 아직도 분리해서 기억한다. 소리보다 먼저 보였고 연기보다 먼저 흔들렸다. 공성 북쪽 담장 너머로 낮은 주홍빛이 떠올랐다. 빛이 아래에서 밀어 올리고 있었다. 처음 본 자는 그것을 횃불이라 말했다. 순찰이 늘었을 뿐이라 했다. 그러나 횃불은 움직인다. 그날의 빛은 움직이지 않았다.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성루 아래에서 장계를 정리하고 있었다. 먹이 마르지 않은 죽간을 눌러두고 숫자를 다시 세고 있었다. 이탈한 가구 수, 비어있는 창고, 닫힌 점포. 그때 누군가가 고개를 들었다. 저기, 짧은 한 마디였다. 빛은 한 점이 아니었다. 모두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다. 한 명이 보고, 두 명이 보고, 그 다음에야 줄이 만들어졌다. 빛은 한 점이 아니었다. 두 점, 세 점, 넓게 번졌다. 불길은 아직 보이지 않았으나 담장 위 공기가 흔들렸다. 열기가 바람을 밀어 올리고 있었다. 나는 계산을 멈추었다. 바람 방향을 먼저 보았다. 남쪽이었다. 여름 끝자락의 건조한 공기가 북쪽에서 불어왔다. 성 안으로 밀려들기 좋은 각도였다. 창고 쪽이요. 누군가 낮게 말했다. 확신은 없었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확신은 없었다. 그러나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창고는 비어있지 않았다. 오래 징발한 곡식이 절반 이상 남아 있었다. 굴량으로 묶어둔 석수는 명부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장계를 덮었다. 불이 번진다는 것은 건물이 타는 일이 아니라 저장된 시각이 타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말하지 않았다. 빛은 점점 낮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해졌다. 담장 너머에서 작은 파열음이 들렸다. 마른 목재가 갈라지는 소리였다. 그제야 연기가 올라왔다. 냄새가 먼저 도착했다. 익숙한 나무 냄새가 아니라 기름이 섞인 냄새였다. 창고 기둥에는 방수용 기름이 발려 있었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누가 불을 놓았는지 그때는 아직 기록하지 않았다. 다만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옮겨 붙는 것을 보았다. 우연은 아니었다. 불은 벽을 넘지 않았다. 대신 사람을 넘었다. 북쪽 성문 쪽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겹쳤다. 호칭은 없었고 직함도 없었다. 막지 못했다. 그 말이 3번 반복되었다. 그 말이 3번 반복되었다. 막지 못했다는 것은 시도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시도한 자의 이름은 들리지 않았다. 나는 성루 위로 올랐다. 위에서 본 불빛은 더 분명했다.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있었다. 불은 바람을 타지 않았다. 이미 준비된 길을 따르는 듯했다. 창고 지붕이 무너졌다. 파열음이 커졌고
그 뒤에 잠시 정적이 왔다. 정적은 짧았다. 그 다음은 폭발이었다. 곡식 자루 안에 남아있던 먼지가 공기와 섞여 터졌다. 붉은 기둥이 솟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계산했다. 저장량의 절반이 사라진다. 겨울 이전에 재확보하지 못하면 병력은 분산된다. 민심은 먼저 흔들린다. 불은 그 계산을 기다려 주지 않았다. 담장 일부가 무너졌다. 그 틈으로 사람들이 빠져나왔다. 도망치는 자도 있었고, 돌아오는 자도 있었다. 돌아오는 자는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명은 누군가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누군가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푸른 명을 기다리지 않는다. 성 안의 다른 곳에서도 작은 불빛이 보였다. 처음의 불과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같은 높이였다. 나는 그 높이를 기억했다. 지면에서 팔 높이, 문틀 아래, 우연히 번진 불이라면 지붕부터 탔을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적지 않았다. 그 대신 불빛이 일정하다. 그 한 줄만 남겼다. 그 한 줄만 남겼다. 사람들이 물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줄은 길지 않았다. 2번, 3번 왕복하던 발걸음이 줄어들었다. 더는 못 막는다. 그 말이 이번에는 조용히 나왔다. 성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그 말이 이번에는 조용히 나왔다. 성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열기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불을 보고, 누군가는 빈 창고를 떠올렸다. 누군가는 겨울을 계산했다. 불은 건물을 태웠고, 사람들은 시각을 잃었다. 그날 밤 성루 위에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다. 나는 기록을 멈추었다. 대신 명부의 다음 칸을 비워두었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이 그곳에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다. 그러나 그 문장을 끝까지 적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남겼다. 불빛이 확산되다. 그리고 명부의 다음 칸을 비워두었다. 연기는 위로 오르지 않고 낮게 깔렸다. 나는 성루에서 내려와 골목 쪽으로 걸었다. 불빛은 여전히 북쪽에서 번지고 있었지만 연기는 바람을 타지 않고 지면 가까이 눌려 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목이 따가웠다. 기름과 곡식 먼지가 섞인 냄새였다. 골목의 문들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다. 닫히는 소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집은 급히 밀어 닫았고, 어떤 집은 안에서 천천히 걸쇠를 걸었다. 저쪽이 먼저다. 누군가 말했으나 사람들은 북쪽을 보지 않았다. 누군가 말했으나 어디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북쪽을 보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보았다. 연기가 낮게 스미자 아이들이 먼저 기침을 시작했다. 노인들은 입을 가렸다. 나는 우물 쪽으로 향했다. 이미 몇 사람이 물을 퍼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손놀림이 느렸다. 어디로 가져가야 하오? 불은 보이는데 정확한 지점은 모른다. 그 질문에 아무도 바로 답하지 못했다. 불은 보이는데
정확한 지점은 모른다. 창고 일부는 무너졌고 불길은 담장 안쪽으로 이어졌다. 나는 바닥을 보았다. 곡식이 흘러나와 있었다. 반쯤 타서 검게 변한 알갱이들이 돌 틈 사이에 끼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밟고 지나갔다. 주워 담지 않았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보았다. 곡식은 단순한 물자가 아니다. 징발의 기억이고 세금의 흔적이며 겨울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 발밑에서 타고 있었다. 연기가 골목 끝을 가렸다. 시야가 짧아졌다. 보이는 거리가 줄어들면 사람들은 계산을 멈춘다. 나는 멈추지 않으려 애썼다. 북쪽 창고, 동쪽 저장고, 남쪽 군량고. 만약 불이 두 곳 이상에 동시에 붙었다면 우연이 아니다. 연기 속에서 또 다른 빛이 흔들렸다. 작은 불씨가 골목 담장 아래에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씨는 금세 커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았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담장 아래 집단이 모여 있었다. 아무도 치우지 않은 채 쌓여 있었다. 그 위에 기름이 묻어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집단을 눌렀다. 마른 감촉이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이 위치에 이런 방식으로 불이 붙을 수 없다. 여기도다. 낮은 외침이 이어졌다. 사람들이 달려왔다. 물동이의 왕복이 느려졌다. 사람들이 달려왔다. 그러나 이미 북쪽에서 물을 옮기던 이들이 지쳐 있었다. 물동이의 왕복이 느려졌다. 먼저 북쪽을 막아라. 누군가 말했다. 그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흩어졌다. 누군가 말했다. 아니, 여기다. 다른 말이 겹쳤다. 불은 방향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방향을 놓친다. 나는 잠시 멈추어 계산했다. 창고 하나가 완전히 소실되면 군량은 2달분 줄어든다. 2달은 버틸 수 있다. 그러나 3곳이 하면 1달이다. 민심은 군량보다 먼저 줄어든다. 연기 속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이 흩어졌다. 한 줄이던 물나르는 행렬이 둘로 갈라졌다. 어느 쪽도 충분하지 않았다. 명은 또다시 그 물음이 나왔다. 아직 조칙은 내려오지 않았다. 황궁 안은 침묵이 길었다. 불은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우물가에 서 있던 아이를 보았다. 그는 물동이를 들지 못한 채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지나 다시 북쪽으로 걸었다. 창고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불길은 이제 낮은 담을 타고 옆 건물로 옮겨 붙고 있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곡식을 쓸어 담으려 했다. 그러나 이미 타버린 것이 더 많았다. 나는 명부를 떠올렸다. 숫자는 정확했으나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기록은 남아 있어도 저장고는 사라진다. 그날 밤의 불빛은 내게 확신을 주었다. 이 불은 결코 사고가 아니다. 계획된 불행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연기가 낮게 깔리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여백을 남겼다. 이 불은 사고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문장을 끝까지 쓰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적었다. 연기가 낮게 깔리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여백을 남겼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여백을 남겼다. 불길은 위로 치솟지 않았다. 대신 길을 따라 흘렀다. 나는 북쪽 창고와 인접한 관과 골목으로 들어갔다. 불빛은 이미 담을 넘어 건너편 처마 끝에 닿아 있었다. 그러나 바람은 새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불은 일정한 간격으로 옮겨 붙고 있었다. 먼저 집단, 그 다음은 목재 기둥, 그 다음은 기름을 먹인 문짝. 우연히 번지는 불이라면 가장 마른 곳부터 타야 한다. 그러나 이 불은 가장 잘 붙는 곳부터 타고 있었다. 나는 그 순서를 기록했다. 연소의 간격이 고르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소리쳤다. 여기다, 저쪽이다. 그러나 그 외침은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외침은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한 건물의 지붕이 꺼지자 사람들은 잠시 환호했다. 그러나 그 뒤편에서 또 다른 불빛이 일어났다. 불은 번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바닥을 살폈다. 집단이 자연스럽게 쌓여 있지 않았다. 묶음이 일정했다. 길목마다 하나씩 놓여 있었다. 누군가가 미리 길을 만들어 둔 것처럼. 물을 더 가져오라. 외침이 이어졌지만 물동이의 수는 늘지 않았다. 이미 우물은 깊었다. 물동이의 수는 늘지 않았다. 이미 우물은 깊었다. 줄은 길어졌고 왕복 시각은 더디었다. 나는 계산했다. 우물 하나당 왕복 3분. 10동이로는 지붕 하나도 못 끈다. 불은 지붕이 아니라 기둥을 태우고 있었다. 기둥이 무너지면 벽은 스스로 무너진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불은 도시를 태우는 것이 아니다. 도시의 구조를 태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전히 건물을 보았지만 나는 연결을 보았다. 창고와 관가, 관가와 시장, 시장과 성문, 그 사이사이에 집단이 있었다. 연기가 더 짙어졌다. 눈이 따가웠고 기침 소리가 골목마다 이어졌다. 눈이 따가웠다. 기침 소리가 골목마다 이어졌다. 그러나 불을 끄려는 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멈추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막아야 하오? 그 물음이 나왔다.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아무도 확정하지 못했다. 그 물음이 나왔다.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아무도 확정하지 못했다. 불은 북쪽 창고를 넘어 시장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시장 골목에는 기름을 다루는 상점이 많았다. 등잔 기름, 방수 기름, 보관용 기름. 나는 그 사실을 떠올렸다. 기름은 값이 오른 상태였다. 최근 몇 달간 공급이 줄어들었다. 그 줄어든 기름이 오늘은 불을 더 잘 붙게 하고 있었다.
아이 하나가 쓰러졌다.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듯했다. 그를 들쳐 업고 달리는 자의 얼굴이 보였다. 그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혼란이 있었다. 누가 한 것이오? 그 물음이 처음으로 크게 나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이 성문 쪽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그 물음이 처음으로 크게 나왔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이 성문 쪽에서 또 다른 연기가 올라왔다. 나는 방향을 계산했다. 북쪽, 동쪽, 성문 인근. 세 점이 선으로 이어졌다. 우연히 세 지점이 동시에 불붙는 일은 드물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은 불길이 아니라 선이다. 사람들이 성문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다. 나가려는 자와 들어오려는 자가 뒤엉켰다. 문을 닫아라. 누군가 외쳤다. 그 목소리는 연기 속에 묻혔다. 누군가 외쳤다. 열어라.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불은 도시 안에서 번지고 있었다.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불은 도시 안에서 번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려 했다. 도시가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이미 퍼진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보았다. 불은 건물을 태웠고 연기는 시야를 가렸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성문 밖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수도라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도는 성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유지된다. 그 믿음이 연기 속에서 먼저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남겼다. 불이 선처럼 이어지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점 3개를 찍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점 3개를 찍었다. 지워질지 모를 기록이었다. 불은 새벽이 되어서야 낮아졌다.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기둥이 타고 남은 붉은 속살이 어둠 속에서 오래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타버린 골목의 시작점으로 돌아갔다. 어젯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몰려들었던 자리였다. 집단은 모두 타버렸지만 재의 두께는 일정하지 않았다. 어떤 자리는 깊었고 어떤 자리는 얇았다. 불이 오래 머문 곳과 짧게 스친 곳의 차이였다. 나는 발끝으로 재를 헤쳤다. 그 아래 짚이 2겹으로 겹쳐 있던 자리가 드러났다. 우연히 겹칠 수 있는 배열이 아니었다. 묶음의 매듭이 안쪽으로 향해 있었다. 바깥에서 던진 것이 아니라 안에서 정리한 모양이었다. 나는 손을 멈추었다. 밤새 외쳤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불이 번진다. 막아라. 밤새 외쳤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외침 속에는 공포가 있었다. 물을 가져와라. 그 외침 속에는 원인을 찾는 목소리가 없었다. 의심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그 외침 속에는 누가 라는 의문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원인을 묻지 않았다.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이 없었다. 왜냐하면 원인을 묻는 순간 의심이 시작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불을 막으려 했고
원인을 찾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인을 묻는 순간 의심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선을 떠올렸다. 북쪽 창고, 시장, 성문 인근, 세 점이 이어진다. 그 사이에 권력이 있다. 창고는 군량, 시장은 물가, 성문은 통제. 나는 제 위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렸다. 불은 건물을 태웠지만 겨냥한 것은 기능이었다. 기능이 흔들리면 도시는 스스로 균열을 만든다. 새벽빛이 제 위로 스며들었다. 어젯밤의 공포는 빛 속에서 더 선명해졌다. 사람들은 타버린 기둥을 세우려 했고 남은 물건을 모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손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았다. 창고 쪽으로는 아무도 가지 않았다. 시장 쪽으로는 사람들이 몰렸다. 식량이 남았는지, 값이 오를지, 누가 먼저 사야 하는지. 불은 꺼졌지만 흥정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다만 목소리는 낮았다. 아침이 완전히 밝자 군사들이 골목을 따라 배치되었다. 창 끝은 아래를 향했으나 사람들은 그 창을 의식하고 있었다. 어젯밤 창은 불을 끄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창이 질서를 세우려 했다. 나는 군사의 발걸음을 세어보았다. 10걸음마다 한 명. 골목의 폭을 고려하면 통제는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그 필요를 예상했다는 뜻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성문 위 깃발이 어제보다 낮게 펄럭이고 있었다. 바람은 새지 않았다. 그러나 깃발의 각도는 달랐다. 상징은 사소해 보이나 사람의 눈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는다. 시장 한쪽에서 값이 다시 불렸다. 어제보다 높았다. 불은 재를 남겼고 재는 공급을 줄였다. 공급이 줄면 값은 오른다. 사람들은 밤새 공포를 말했지만 아침에는 값을 계산했다. 나는 그 변화를 기록했다. 공포는 길지 않다. 이익은 오래 간다. 도시가 흔들릴 때 먼저 움직이는 것은 불이 아니다. 가격이다. 나는 제 위에 남은 선을 지워버렸다. 대신 이렇게 적었다. 민심이 가격을 따라 이동하다. 어젯밤 사람들은 불을 보았고 오늘 아침 사람들은 값을 본다. 나는 그 차이를 기억했다. 수도는 불에 타지 않는다. 수도는 계산 속에서 기운다. 그리고 그 기울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서서히 시작된다. 제2절 조칙의 흔들림. 초평원년 음력 3월 서기 190년 봄. 조칙은 밤이 아니라 낮에 흔들렸다. 나는 봉함을 기다리는 주간 저 더미 앞에 서 있었다. 붓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고 문장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봉함이 내려오지 않았다. 조칙은 쓰는 순간보다 찍는 순간에 효력을 갖는다. 그 효력을 미루는 것이 오늘의 선택이었다. 중관 하나가 문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올 때는 표정이 달랐다. 다시 적어라. 그는 짧게 말했다.
다시 적으라는 말은 문장을 고치라는 뜻이 아니다. 문장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다. 나는 첫 줄을 다시 읽었다. 도성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질서라는 단어가 어제와 오늘의 의미가 달라졌다. 어제의 질서는 유지였다. 오늘의 질서는 재편이다. 나는 붓을 들지 않았다. 문서 위에 손을 올렸다. 주간, 따뜻했다. 많은 손이 오갔다는 뜻이다. 조칙은 왕의 말이지만 그 말은 여러 손을 거친다. 그 손이 달라지면 왕의 말도 달라진다. 나는 봉함 상자를 보았다. 인장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줄이 묶이지 않았다. 묶이지 않은 줄은 결정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음을 뜻한다. 복도 끝에서 속삭임이 흘렀다. 누가 읽었느냐? 누가 고쳤느냐? 말은 낮았지만 질문은 높았다. 나는 문서의 여백을 바라보았다. 빈칸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도 그 빈칸을 채우지 않았다. 봉함이 늦어질수록 소문은 빨라진다. 조칙이 내려오기 전 사람들은 먼저 방향을 정한다. 나는 그 속도를 계산했다. 불이 번지는 속도보다 말이 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리고 봉함이 늦어질수록 말은 더 과감해진다. 나는 조용히 기록했다. 봉함이 지연되다. 말이 앞서 움직이다. 정오가 지나자 문서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대로 둔다. 결론처럼 들렸으나 결정은 아니었다. 둔다는 말은 내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조칙이 내려오지 않으면 지방은 기다린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지방은 스스로 판단한다. 나는 지도를 떠올렸다. 북쪽 군현은 이미 흔들렸다. 남쪽은 아직 조용하다. 그러나 조용함은 정보가 늦게 도착한다는 뜻일 뿐이다. 조칙이 늦어지면 각 군현은 각자의 질서를 만든다. 질서가 여러 개 생기면 중앙은 약해진다. 나는 인장을 바라보았다. 찍히지 않은 도장은 무력한 상징이다. 밖에서는 군사의 발걸음이 들렸다. 그들은 문서를 기다리지 않는다. 명령만을 기다린다.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군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도시의 민심은 군을 기다리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값이 또 올랐다. 창고에서는 배급이 줄었다. 조칙이 내려오기 전에 질서는 이미 바뀌고 있었다. 나는 문서의 첫 줄을 다시 읽었다. 도성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먼저 질서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조칙은 어느 질서를 인정할지 정하지 못했다. 나는 여백에 작은 글씨로 적었다. 왕의 말이 늦어지면 사람의 말이 질서가 된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봉함은 끝내 묶이지 않았다. 문서는 상자 안에 들어갔고 인장은 그대로 남았다. 조칙은 존재했으나 효력을 갖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권력이 약해질 때 먼저 흔들리는 것은 성벽이 아니다. 문장이다. 조칙은 내려왔으나 같은 날 2번 읽혔다. 나는 뜰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첫 번째 낭독은 낮았다. 2번째 낭독은 더 낮았다. 문장은 같았다. 그러나 멈추는 곳이 달랐다. 도성의 군을 재정비한다. 첫 번째 낭독은 그 뒤를 곧장 이었다. 2번째 낭독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 짧은 멈춤이 사람들의 시선을 갈라 놓았다. 나는 그 멈춤을 들었다. 낭독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귀는 주변의 숨을 새고 있었다. 조칙은 왕의 말이지만 그 말을 읽는 자의 호흡이 의도를 드러낸다. 뜰 한쪽에서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재정비라 했다. 해산이 아니다. 재정비와 해산 사이에는 주간 이 한 장만큼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한 장이 목숨의 방향을 바꾼다. 나는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기존의 직을 유지한다. 그 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2번째 낭독에서는 그 줄이 더 빨리 지나갔다. 나는 계산했다. 어느 줄이 길게 읽히는지, 어느 줄이 빨리 넘겨지는지, 낭독의 길이가 권력의 무게를 드러낸다. 조칙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읽는 방식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이미 균열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같은 조칙이 3번째로 읽혔다. 이번에는 복도 안쪽에서였다. 문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듣는 자가 달랐다. 중관들이 줄을 서 있었고 갑옷 입은 자들은 그 뒤에 섰다. 나는 뒤편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 군을 도성 밖으로 이동시킨다. 그 줄이 또렷해졌다. 낮에 읽힐 때보다 밤에 더 또렷해지는 문장이 있다. 나는 그 이유를 적었다. 낮에는 체면이 있고 밤에는 계산이 있다. 중관 하나가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말은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표정이 굳었다. 군을 밖으로 보낸다는 말은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뜻이다. 나는 그 빈 자리를 떠올렸다. 북쪽에서 움직이는 군. 성문 밖에서 대기 중인 병력. 조칙은 재정비라 했다. 그러나 재정비는 자리를 비운다는 뜻이기도 하다. 3번째 낭독이 끝났을 때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이 달라졌다. 중관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군은 서로의 눈을 맞추었다. 같은 문장을 들었으나 받아들이는 쪽이 달랐다. 나는 여백에 적었다. 조칙은 하나, 해석은 2. 그날 밤, 봉함은 완전히 묶였다. 그러나 묶인 것은 문서뿐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묶이고 있었다. 나는 그날을 조칙이 흔들린 날이 아니라 조칙이 누구의 편인지 드러난 날로 기록했다. 그날 이후 조칙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돌기 시작했다. 나는 목간을 펼쳐놓고
같은 문장이 어디까지 닿았는지 표시했다. 성문 안쪽, 군영 입구, 내실 복도. 같은 조칙이 3번 전달되었으나 각기 다른 설명이 덧붙었다. 도성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불필요한 군을 정리하는 것이다. 외부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나는 그 부연을 따로 적었다. 문장은 하나, 해설은 셋. 해설이 늘어날수록 원문은 힘을 잃는다. 뜰에서 중관 둘이 낮게 언쟁을 벌였다. 재정비라 했지 교체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동은 교체와 같다. 그 말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이 궁 안의 균형을 드러냈다. 나는 계산했다. 도성 안에 머무는 병력 수, 성문 밖 대기 병력의 규모, 이동이 완료되는데 필요한 일수. 이틀이면 충분하다. 사흘이면 완전하다. 그러나 이틀 사이에 궁 안의 질서는 비게 된다. 조칙은 이동을 명했다. 그러나 그 빈틈을 메울 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나는 그 공백을 보았다. 조칙은 완전하지 않았다. 완전하지 않은 명은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 복도 끝에서 갑옷 소리가 들렸다. 이동 준비였다. 그러나 명령이 떨어진 속도보다 움직임이 빨랐다. 나는 여백에 적었다. 이미 준비된 움직임. 조칙이 내려오기 전부터 움직일 자는 정해져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칙은 입에서 입으로 바뀌었다. 나는 등불 아래에서 전달 경로를 다시 정리했다. 궁 안에서 군영 그리고 성문에서 다시 외부 진영으로. 그러나 한 줄이 더 있었다. 궁 안에 서서 성문 밖으로 그리고 다시 궁 안. 그 선은 기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존재했다. 중관 하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동은 곧 비움이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비움이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의 공기를 기억한다. 습했고 무거웠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매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소리는 줄었으나 움직임은 늘었다. 문서가 봉해졌고 봉함은 단단해졌다. 그러나 봉해진 것은 주간뿐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줄을 적었다. 조칙은 군을 움직였고 움직인 군은 궁을 비웠다. 그 비워진 자리에서 누가 들어올지 그날 이미 정해져 있었다. 조칙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조칙을 읽는 손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의 방향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 나는 빈 자리를 먼저 기록했다. 사람이 떠난 뒤 남은 것은 의자가 아니었다. 자리였다. 앉는 사람의 체온이 사라진 뒤에도 그 자리는 쉽게 식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갑옷이 움직였다. 느리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이제는 급하지 않았다. 급하게 드나들던 날들은 이미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문틀을 짚고
안쪽을 바라보았다. 탁자는 정리되어 있었고 쓰러졌던 의자는 다시 세워져 있었다. 먹 번진 자리는 마른 채로 남아 있었다. 아무도 그것을 닦지 않았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낮은 말이 흘렀다. 이름은 붙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목간을 펼쳤다. 지워진 줄 위에 다른 이름이 얹혀 있었다. 글씨는 또렷했으나 먹빛은 아직 젖어 있었다. 손이 떨린 흔적은 없었다. 이번 기록은 급하지 않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여름의 습기는 이미 거쳤고 공기는 마르고 가벼웠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나는 그 계절을 적었다. 중평 6년 음력 5월. 궁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봄이 아니었다. 복도에 서 있던 중관 하나가 소매를 정리했다. 허리끈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인장은 제자리에 달려 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흔들리던 것들이 오늘은 단단해 보였다. 그러나 단단함은 안정이 아니었다. 재배치였다. 나는 그 차이를 기록했다. 누군가 자리를 잃으면 누군가 자리를 얻는다. 그러나 그 자리는 원래 그를 위해 비어 있던 것이 아니다. 비어버린 것이 채워질 뿐이다. 나는 의자에 남은 작은 흠집을 보았다. 칼집이 스친 듯한 얕은 선이었다. 그 선은 지워지지 않았다. 궁정은 조용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다. 정리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본다. 말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은 눈이었다. 어디를 향하는지, 누구를 피하는지, 누구에게 멈추는지. 새로 들어온 자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그는 이미 결정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걸었다. 복도는 그를 위해 비켜 있었다. 명은 곧 내려온다. 그 말은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래에서 먼저 퍼졌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깥 하늘은 맑았고 먼 산의 윤곽이 또렷했다. 가을이었다. 기후는 냉정했다. 사람의 죽음과 관계없이 계절은 움직였다. 나는 그 움직임을 적었다. 중평 6년 음력 9월. 여름의 습기가 사라지고 바람이 건조해졌다. 궁 안의 향내가 약해지고 먼지 냄새가 먼저 스며들었다. 권력도 비슷했다. 누군가 사라진 자리에 누군가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그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구조를 적었다. 문은 더 이상 급하게 열리지 않았다. 출입은 통제되었고 발소리는 일정했다. 호칭은 다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호칭의 높이는 달라졌다. 상관이라 부르던 자가 이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장부의 빈칸은 채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아래에 작은 표시를 남겼다. 한 번 바뀐 줄은 다시 바뀔 수 있다. 그 사실을 그들은 모른 척했으나 나는 보았다. 사필은 감정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비어버린 자리는 단순한 인물 하나의 자리가 아니었다.
궁정의 축이 기울고 있었다. 기울기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 때 몸이 먼저 느꼈다. 나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바닥의 판자가 미세하게 삐걱거렸다. 누군가 더 자주 지나간 자리였다.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장부를 덮었다. 먹은 완전히 말라 있었다. 그리고 적었다. 비어있는 자리는 곧 권력의 방향이 된다. 이날 이후 궁정은 더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서 힘은 이미 이동을 끝내고 있었다. 제3절 길 위의 사람들. 초평원년 음력 4월 서기 190년 늦봄. 나는 그 해의 길을 오래 바라보았다. 성문 바깥으로 이어진 흙길 위에 술의 자국이 겹쳐 있었다. 하나가 마르기 전에 다른 바퀴가 더 씌웠고 그 위로 다시 발자국이 어지럽게 얹혔다. 성문을 나서는 무리들의 방향은 예외 없이 모두 같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하나같이 성을 떠나는 곳을 향하였다. 되돌아오는 바퀴는 드물었다. 짐을 싣는 소리는 낮았고 말의 숨은 짧았다. 수레마다 실린 것은 가구가 아니라 자루였다. 곡식이 담긴 자루는 모양이 단단했고 천으로 묶인 보퉁이는 느슨했다. 아이 하나가 그 위에 올라앉아 있었고 노인은 수레 옆을 따라 걸었다. 나는 그 보퉁이의 부피를 눈으로 재었다. 한 집이 남겨두고 떠나는 양은 크지 않았다. 대문 앞에 쌓아두었던 장작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이 많았다. 겨울을 버틸 준비를 마쳤음에도 백성들은 성을 떠났다. 장작은 값이 되지 않았다. 장작을 지키는 것은 생존이 아니었다. 시장 쪽에서 수레 하나가 천천히 빠져나왔다. 빈 통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수레에 실린 것은 속이 텅 빈 차가운 기름통뿐이었다. 기름을 채우지 못한 통이었다. 나는 그 빈 통의 울림을 들었다. 속이 비었을 때 나는 소리였다. 길가에는 값이 적히지 않은 표식이 남아 있었다. 물건이 놓였던 자리에 먼지만 남았다. 값을 흥정하는 말은 사라졌고 대신 날짜가 먼저 오갔다. 언제 떠날지, 언제 닫을지,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 값은 숫자가 아니라 기한이 되었다. 성문 위에서 경계를 서던 병사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경계를 서던 병사는 백성의 앞길을 감히 막지 않았다. 새는 눈빛만 있었다. 몇 대, 몇 명, 몇 짐. 그의 손가락이 허리춤에서 가볍게 움직였다. 나는 그 움직임을 적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다. 떠나는 자가 많아질수록 돌아올 자리는 줄어들었다.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입을 막았다. 울음이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정적 속에서 나는 이동이 곧 굳은 결심임을 깨달았다. 이동은 소리가 아니라 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없이 움직이는 발이 가장 무거웠다. 길 위에는 이미 질서가 없었다. 그러나 떠나는 줄은 가지런했다. 나는 그 줄을 오래 보았다. 수레가 지나간 자리에는 바퀴 깊이가 남았다. 나는 흙의 깊이를 보았다. 마른 땅인데도 바퀴가 더 깊이 파였다. 짐이 가볍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곡식 자루는 남은 것을 실은 것이 아니라 모은 것을 실은 것이었다. 한 상인이 가게 문을 닫으며 안쪽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진열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빈 선반은 정리된 것이 아니라 비워진 것이었다. 그는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다. 상인은 자물쇠를 채우지 않은 채 낡은 가게의 문만 닫았다. 돌아올지 확신하지 못하는 문에는 자물쇠가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가 허리춤에 찬 전대를 보았다. 두툼하지 않았다. 장부는 들고 있었으나 펼치지 않았다. 계산은 이미 끝난 듯 했다. 남는 장사는 없었고 남는 것은 시간뿐이었다. 성 밖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작은 돌탑이 있었다. 떠나는 자들이 돌을 하나씩 얹고 지나갔다. 무언가를 남긴다는 표시였다. 떠나는 자들이 쌓은 돌탑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나는 돌탑의 높이를 재어보았다. 어제보다 2손가락쯤 높아져 있었다. 하루 사이 그만큼의 집이 떠났다는 뜻이었다. 누군가는 성 안에 남아 있었다. 그들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그러나 창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창 안의 그림자를 보았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떠나는 자는 선택한 자였고 남는 자는 남겨진 자였다. 그해 음력 10월의 바람은 차가웠다. 겨울을 앞둔 공기였다. 장작은 남아 있었고 곡식은 실려 나갔다. 질서는 무너졌으나 계산은 계속되었다. 나는 그 계산을 마음속에서 정리했다. 성 안의 인구는 줄고 있었다. 곡식은 외부로 이동했고 장부는 닫혔다. 흥정은 사라졌고 날짜가 남았다. 이동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그 한계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길 위의 발걸음이 대신 증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발걸음을 기록했다. 훗날 돌아보면 그날의 술의 자국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전쟁은 아직 성문 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도시는 이미 스스로를 줄이고 있었다. 나는 그해 가을 장부가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는 달랐다. 장부는 펼쳐진 채 오래 버티다가 마지막 장에서 멈춘다. 손이 머뭇거리고 붓이 공중에서 한 번 멈춘 뒤 더 쓰지 않고 덮는다. 그 덮임이 닫힘이었다. 시장 안쪽 곡물 상단의 주인이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쌓아 두었던 자루는 이미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다. 나는 남은 자루의 수를 세었다. 창고에 남은 곡식 자루는 이제 겨우 15 남짓이었다. 지난달에는 30이 넘었다. 그는 붓끝을 먹에 담갔다가 다시 들었다. 장부 맨 아래 줄에 날짜만 적었다. 값은 적지 않았다. 나는 그 빈칸을 보았다. 값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팔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정해진 값이 없다는 뜻이었다. 어제와 오늘의 가격이 달랐다. 아침과 저녁이 달랐다. 흥정은 숫자가 아니라 눈치로 이루어졌다. 물건을 구하려는 자는 조심스레 그 값을 상인에게 물었다. 지금은 문장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곡식 자루 하나를 들어보려던 젊은 사내가 손을 떼었다. 그는 값을 묻지 않았다.
대신 날짜를 물었다. 언제까지 있소? 상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인은 묵묵히 펼쳐져 있던 장부를 덮어버렸다. 덮인 장부 위에 손이 오래 머물렀다. 나는 그 손등을 보았다.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장 안쪽에서는 다른 상점들도 비슷한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다. 계산대의 위 동전이 줄어들고 대신 묶인 자루가 늘었다. 동전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곡식은 머물지 않았다. 남는 것은 빈칸뿐이었다. 나는 그 빈칸을 적었다. 저녁이 되자 장터의 소리는 더 낮아졌다. 저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추가 위로 오르내리지 않았다. 저울이 멈춘 날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은 멈췄다. 나는 한 상인의 장부를 빌려보았다. 장부에는 지난 석 달간의 매매 기록이 촘촘했다. 구매 수량, 단위, 은전수, 날짜. 그러나 최근 열흘은 비어 있었다. 한 줄은 적혀 있었으나 수량만 있었다. 매매된 물건의 값은 장부 어디에도 비어 있었다. 나는 기록된 수량만을 토대로 직접 계산해 보았다. 계산 결과 남은 수량은 평소 거래량의 절반이었다. 값이 오르면 수량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지금 장터의 상황은 평소와는 정반대였다. 수량이 줄어들었고 값에 대한 기록이 끊겼다. 이것은 상승이 아니라 붕괴의 징조였다. 한 노인이 쌀 한 돛박을 들고 서 있었다. 노인은 더 이상 상인과 물건 값을 흥정하지 않았다. 이만큼이면 되겠소. 질문을 받은 상인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물건에 대해 더 이상 값을 따로 부르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결코 오래 보려 하지 않았다. 나는 장터에 흐르는 그 무거운 침묵을 가만히 보았다. 거래는 이루어졌지만 계산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상인의 낡은 장부에는 또 하나의 빈칸이 더 늘어났다. 시장 끝자락 직물 가게의 문은 이미 반쯤 닫혀 있었다. 비단은 접혀 있었고 가표는 이미 떼어진 상태였다. 가표를 떼어냄은 곧 내일의 희망을 포기한다는 뜻이다. 나는 어두운 장터의 좁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골목을 비추던 등불의 수도 눈에 띄게 줄어 있었다. 불빛의 수는 곧 남은 상점의 수였다. 어제의 등불에 비추어 보니 시장은 네 곳이나 더 어두웠다. 그 네 곳의 장부도 오늘 닫혔을 것이다. 나는 오늘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 다시 계산했다. 상점의 수가 줄어들면 유통의 흐름 또한 크게 줄고, 유통이 줄어들면 시장의 모든 곡식이 점차 멈춘다. 곡식이 멈추면 그곳의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된다. 이미 떠나는 발걸음은 성문 밖에 이어져 있었다. 장터 어딘가에서 장부가 닫히는 그 소리는 도시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소리였다. 전쟁은 아직 장터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거래는 이미 멈추고 있었다. 나는 그날의 공백을 장계에 남겼다. 먼 전날에 지난 그날의 기록을 돌아보면 도시가 무너진 날은 성문이 뚫린 날이 아니라 그날은 바로 시장의 장부가 닫힌 날이었다. 성 안에 홀로 남겨진 집들에 대한 기록. 나는 그해 가을 문 닫히지 않은 집을 적었다.
그 집들의 문이 결코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경첩도 멀쩡했고 빗장도 걸 수 있었다. 다만 문을 닫지 않고 그냥 떠나간 것이었다. 성 북쪽 골목에 기와집 하나가 비어 있었다. 마루에는 집신이 있고 부엌엔 항아리가 남았다. 나는 부엌에 있는 항아리 안을 들여다보았다. 쌀이 손바닥 2번 분량 남아 있었다. 그들은 항아리 속을 완전히 비우지 않았다. 이 집은 결코 급하게 떠난 집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생각 또한 전혀 없었다. 나는 빈집의 마루 기둥에 나의 손을 얹었다. 기둥나무는 아직 미세하게 따뜻함이 남았다. 사람이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이 골목에서만 내 집이 비어 있었다. 지난달에는 한 집뿐이었다. 나는 수치를 주간에 새겼다. 한 달 사이 새 집 증가. 이동은 급증이 아니라 누적이었다. 아이 하나가 골목 끝에서 멈춰 서 있었다. 그는 빈집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문턱을 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뒤에서 손을 잡아 끌었다. 어머니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빈집을 보지 말라 일렀다. 나는 그 말을 들었다. 떠나는 사람은 집을 돌아보지 않는다. 남는 사람은 빈집을 오래 본다. 이 차이가 골목의 기울기였다. 나는 또 다른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장독대 뚜껑이 열려 있었다. 뚜껑을 덮지 않은 채 떠난다는 것은 급박함이 아니라 무관심에 가깝다. 돌아오지 않을 집에 정리를 남기지 않는다. 나는 그 집의 방 안에 남은 장부를 펼쳤다. 직물거래 기록이었다. 최근 2달간 거래 횟수가 줄어 있었다. 여름에는 13번, 초가을에는 5번. 마지막 기록은 열흘 전이었다. 값은 적혀 있었으나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그는 계산을 마친 뒤 떠났다. 나는 그 마지막 줄을 오래 보았다. 해가 기울자 골목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비어있는 집의 수는 어둠 속에서 더 또렷해졌다. 등불이 켜지지 않는 집은 그 자체로 표식이었다. 나는 등불의 수를 세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을 밝힌 집은 겨우 19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에는 26이었다. 7이 줄었다. 이 수치는 곡식 가격보다 더 정확했다. 집이 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시장이 멈춘다. 시장이 멈추면 세금이 줄고, 세금이 줄면 군량이 줄어든다. 나는 이 연결을 훗날 정리했다. 그러나 그때는 단지 등불의 수를 세고 있었을 뿐이다. 골목 끝에서 수레 하나가 천천히 움직였다. 가구는 많지 않았다. 이불 2채, 항아리 하나, 작은 궤짝. 남기는 것이 더 많았다. 떠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는다. 운반 가능한 것만 가져간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주인을 잃은 낡은 집들만이 남았다. 토지는 남고 세금 장부는 남는다. 그러나 사람은 사라진다. 나는 수레의 바퀴 자국을 따라 걸었다. 흙길 위에 남은 깊이가 일정하지 않았다. 하중이 가볍다는 뜻이었다. 재산을 실은 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이동이었다. 성문을 나서기 전 수레는 한 번 멈췄다. 주인이 뒤를 돌아보았다.
오래 보지 않았다. 나는 그 시선을 보았다. 미련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남아도 버틸 수 있는가? 떠나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는 답을 내린 뒤 움직였다. 그날 이후 그 골목의 등불은 다시 늘지 않았다. 나는 그 변화를 기록했다. 도시가 무너지는 방식은 칼이나 불로만 오지 않는다. 사람이 줄어드는 속도가 가장 조용한 붕괴다. 그 가을, 나는 빈집의 수를 세며 이미 기울어진 질서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해 늦가을 성문 밖 흘길의 깊이를 기록했다. 비가 내린 뒤였다. 흙은 마르지 않았고 수레바퀴 자국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같은 방향으로 난 자국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는 자국보다 밖으로 나가는 자국이 더 깊었다. 나는 발을 멈추고 그 깊이를 손으로 재었다. 손가락 2마디. 이 정도면 하중이 크지 않다. 재산을 옮긴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짐을 실은 이동이다. 길가에 부러진 수레축 하나가 버려져 있었다. 급히 수리하지 않았다. 고쳐서 돌아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다. 아침부터 해 질 때까지 42. 들어온 자는 12. 오늘 성문을 나선 백성 중 돌아오지 않는 자가 30이었다. 이 수치는 장부에 적힌 세금 감소율보다 빠르다. 아이를 업은 여인이 성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성벽을 한번 올려다보고 곧 시선을 떨구었다. 그 표정에는 분노도 없었고 울음도 없었다. 다만 판단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 얼굴을 오래 보았다. 사람이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남아있는 질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성문을 지키던 병졸이 말없이 그들을 흘려보냈다. 성문의 병졸들은 떠나는 이들의 뒷모습을 묵묵히 보았다. 막을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는 아직 불타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붙잡을 힘을 잃고 있었다. 나는 그 조용한 상실을 기록했다. 나는 성문을 나서는 사람들의 등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마치 이 길이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발은 망설임 없이 흙길을 밟았다. 수레의 바퀴가 성문 아래 돌을 긁을 때마다 낮고 마른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다. 그 일정함이 오히려 이상했다. 불안은 소리를 키우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을 만든다. 문지기 옆 장부는 펼쳐져 있었으나 이름은 적히지 않았다. 통과 인원도 가축의 수량도 수레의 개수도 기록되지 않았다. 나는 그 빈 칸을 보았다. 비어있는 칸이 1줄, 2줄, 3줄 늘어났다. 성문 바깥에는 작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떠나는 자는 배에 한 피를 내놓고 남는 자는 소금 2되를 건넸다. 값은 흥정되지 않았다. 쌀 1되의 값이 전달되지 않았고 은전의 개수는 세어지지 않았다. 숫자는 말해지지 않았으나 손의 속도가 그것을 드러냈다. 나는 그 장면을 기록했다. 민심이 기울어질 때는 먼저 흥정이 사라진다. 그날 오후
곡물 창고 앞에는 짧은 줄이 서 있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관리의 손이 장부를 넘기다가 멈추었고 계산은 이어지지 않았다. 세금은 거치지 않았고 공납은 도착하지 않았다. 숫자는 남아 있었으나 실물이 오지 않았다. 나는 그 간극을 보았다. 기록과 현실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고 있었다. 해가 기울기 전까지 성문을 통과한 행렬은 3차례였다. 한 줄에 대략 40에서 50. 수레는 열을 넘지 않았으나 아이와 노인의 수가 눈에 띄게 많았다. 노동 가능한 남자의 비율은 절반을 넘지 않았다. 나는 그 비율을 기억했다. 노동력이 먼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부양해야 할 존재가 먼저 이동하고 있었다. 남은 자들은 더 조용해졌다. 집 안의 불은 일찍 꺼졌고 문은 해가 지기 전에 닫혔다. 저녁 장터는 열리지 않았다. 저울은 움직이지 않았고 상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그것은 공포라기보다 계산이었다.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성문은 여전히 서 있었고 성벽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의 방향이 바뀌었다. 나는 그 방향을 보았다. 군사가 도착하기 전, 명령이 내려오기 전, 도시의 구조는 이미 한 번 이동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부에는 전날보다 적은 수가 적혔다. 그러나 나는 그 숫자를 믿지 않았다. 기록은 줄었으나 이동은 줄지 않았다. 민심은 갑자기 뒤집히지 않는다.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반복적으로 기운다. 그날 성문 아래에서 나는 알았다. 떠나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세금이 떠났고 노동이 떠났으며 병력이 떠났다. 행정은 아직 남아 있었으나 지탱할 무게는 줄어들고 있었다. 성벽은 그대로이나 그 안을 채우던 사람의 활기는 사라졌다. 그러나 중심은 이미 이동하고 있었다. 제4절 칼이 질서가 되다. 초평원년 음력 5월 서기 190년 초여름. 성문 앞에 흙은 마르지 못한 채 짓눌려 있었다. 성문 바깥에 군영이 먼저 세워졌다. 성 안이 아니라 바깥이었다. 그 배치는 우연이 아니었다.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밖을 장악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지형도를 펼쳐 그 거리를 재어보았다. 성문에서 군영까지 대략 300보 남짓. 보통 상인들의 임시 노점이 서던 자리였다. 그 자리에 창이 꽂혔다. 군막은 질서정연했다. 줄은 반듯했고 말은 묶인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식량을 쌓아둔 수레는 3줄로 정리되었다. 나는 그 수레의 수를 세었다. 20을 넘지 않았다. 그 숫자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배치는 계산되어 있었다. 성 안에는 아직 장부와 관리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성 밖에는 이미 다른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성문을 통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군막이 아니라 그 시선을 피하려는 듯했다. 나는 그 시선을 기억한다. 군사들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침묵은 명령과 같았다. 그날 이후 성문은 확인의 장소가 되었다. 묻지 않아도 모두가 그 통과를 인식했다. 질서는 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배치로 선다. 나는 그 배치를 다시 떠올린다.
군막은 북쪽으로 약간 기울어 서 있었다. 서풍을 등지고 성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각도였다. 그 각도는 의도였다. 굴량 수레가 쌓인 위치는 성문보다 약간 높았다. 물처럼 위에 선 자가 아래를 내려다본다. 나는 그 높낮이를 계산했다. 성문 아래 돌계단에서 굴량 수레까지는 3단 차이. 자가 보이나 시선은 충분히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이였다. 성 안은 잠겼고 성 밖 굴량은 드러났다. 노출된 식량은 위협이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였다. 시장에는 흥정이 거의 사라졌다. 쌀 한 대의 값은 이틀 사이에 반대로 떨어졌다. 은전은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화폐보다 식량을 택했다. 나는 그 변화를 기록했다. 군영은 아직 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성 안의 질서를 대체하고 있었다. 문지기의 권한은 줄었고 군사의 눈길이 늘어났다. 허락의 말보다 묵인의 침묵이 더 강해졌다. 나는 그 침묵을 이해했다. 법은 여전히 궁 안에 있었으나 실제의 질서는 성문 밖에 서 있었다. 칼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그러나 배치된 칼은 이미 질서였다. 그해 10월 나는 알았다. 군대가 성을 점령하는 순간은 함성이 울릴 때가 아니다. 성문이 여전히 열려 있으나 사람들이 스스로 눈을 내리는 순간이다. 그날 이후 질서는 문서가 아니라 칼의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걸음이 달라졌다. 속도는 느리지 않았으나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흩어지던 발길이 이제는 군영을 먼저 스쳤다. 그곳을 보지 않고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시선의 순서를 기록했다. 성문을 통과한다. 군막을 본다. 그리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간다. 질서는 시선의 순서로 재편된다. 군영 앞에는 작은 저울 하나가 놓였다. 공식 장터의 저울이 아니었다. 군량을 나누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람들은 그 눈금을 유심히 보았다. 그날 군영에서 풀린 곡식은 하루 분량에 지나지 않았다. 대략 5수레 중 1수레. 그러나 그 배분이 장터의 가격을 바꾸었다. 쌀 한 대의 값이 다시 오르지 않았다. 곡식을 든 자와 그 위치를 아는 자가 있었다. 나는 그 아는 것의 무게를 느꼈다. 성 안의 관리들은 여전히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금 납부 기한은 지켜지지 않았다. 공납이 늦어졌고 창고 문은 자주 열리지 않았다. 장부에는 숫자가 적혔으나 실물은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그 간극을 다시 계산했다. 기록과 실물의 차이가 사흘째 이어졌다. 사흘이면 소문이 퍼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사람들은 계산을 배우지 않아도 안다. 어디에 식량이 있고 어디에 칼이 있는지. 그날 오후 군영에서 말이 한 차례 이동했다. 병력은 많지 않았다. 대략 100을 넘지 않는 수. 그러나 그 이동은 의도적으로 성문 앞을 가로질렀다. 속도는 느렸고 창은 높았으며 소리는 정적이었다. 나는 그 동선을 눈에 그렸다. 성문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대략 500보. 그 길을 일부러 통과했다. 함성이 없었으나
침묵이 남았다. 장터의 상인들이 물건을 덮었다. 저울을 접고 천을 씌웠다. 흥정은 멈추었고 손은 멈췄다. 나는 그 정적을 들었다. 군대는 물건을 빼앗지 않았다. 값을 묻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지나간 뒤 장터의 가격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질서는 명령으로 바뀌지 않는다. 존재로 바뀐다. 사람들은 관청보다 군영의 배치를 먼저 살폈다. 관청은 멀었고 군영은 가까웠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칼이 질서가 된다는 말은 피가 흐른다는 뜻이 아니다. 칼이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의 계산이 바뀌는 순간을 말한다. 그해 가을, 성 안의 질서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판단은 이미 다른 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나는 그 기준의 이동을 기록했다. 그리고 알았다. 질서는 붕괴되지 않는다.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성 안의 저녁은 예전보다 빨리 닫혔다. 해가 지기 전 상점 문이 먼저 내려앉았다. 나무판이 맞물리는 소리가 하루에 몇 번씩 더 들렸다. 나는 닫히는 순서를 보았다. 곡물 상점이 먼저였다. 그 다음이 포목, 마지막이 술집이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닫히는 순서에 드러난다. 그날 장터의 쌀값은 전날과 같았다. 겉으로는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거래량이 줄었다. 팔리는 양이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그 숫자를 적었다. 가격은 그대로이나 물건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더 큰 신호다. 군영 쪽에서 횃불이 하나 더 늘었다. 성벽 위의 순찰 간격이 짧아졌다. 이전에는 한 번 교대하던 자리가 이제는 2번 돌아갔다. 병력은 크게 늘지 않았다. 그러나 보이는 빈도가 늘었다. 나는 그것을 계산했다. 실제 수는 동일하나 체감은 배가 된다. 사람들은 수를 세지 않는다. 빛을 센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달라졌다. 낮에 먼지 냄새 대신 젖은 흙 냄새가 섞였다. 비는 오지 않았으나 습기가 내려앉았다. 공기는 급격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체감은 달라졌다. 사람들의 어깨가 먼저 움츠러들었다. 그날 밤 성문은 평소보다 오래 닫혀 있었다. 통행을 기다리던 수레가 둘이나 돌아섰다.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사유는 적히지 않았다. 나는 성문 앞의 시간을 계산했다. 계문 지연이 한 시진 늘었다. 한 시진이면 쌀 한 대의 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러나 값은 오르지 않았다. 대신 물건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창고의 등잔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기록은 이어졌으나 장부의 빈칸이 줄지 않았다.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는 말이 돌았다. 그러나 아무도 공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의 경로를 추적했다. 군영 주변에서 시작되었다. 관청이 아니라 질서는 이제 군영에서 발화되고 있었다. 그날 밤 병사 몇이 장터를 다시 지났다. 술을 사지 않았고 물건을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걸었다.
그 걸음이 지나간 자리에서 흥정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질서는 규칙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거리로 유지된다. 군영과 장터의 거리가 500보에서 체감상 200보로 줄어들었다. 사람들의 마음속 지형도가 바뀐 것이다. 그해 가을 성 안에는 두 개의 중심이 있었다. 하나는 관청, 하나는 군영. 그리고 사람들은 둘 사이에서 더 가까운 쪽을 먼저 보았다. 나는 그 시선의 방향을 기록했다. 그것이 붕괴의 전조보다 더 분명한 질서 이동의 신호였기 때문이다. 나는 떠나는 행렬의 끝을 보았다. 끝은 분명하지 않았다. 사람과 수레가 이어지다가 어느 지점에서 끊겼고 그 뒤에는 빈 길이 남았다. 나는 눈으로 그 간격을 재었다. 수레 바퀴 자국의 깊이와 간격, 발자국의 밀도, 앞쪽은 흙이 깊이 패였고 뒤로 갈수록 얕아졌다. 떠난 자들의 수를 세려 했으나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남은 것을 세었다. 비어있는 집, 닫히지 않은 문, 움직이지 않는 맷돌. 이 골목만 해도 10집 중 4집이 비어 있었다. 사흘 전에는 2집이었다. 우물가에는 물동이 2개가 남아 있었다. 주인이 가져가지 못한 것이다. 한 동이는 금이 같고 다른 하나는 물이 반쯤 차 있었다. 서둘러 떠났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기록했다. 이 동은 언제나 앞을 향하지만 붕괴는 뒤에 남는다. 장터의 절반이 비었다. 쌀을 팔던 자리는 닫혔고 포목을 쌓던 판자는 덮였다. 사흘 전 12 좌판이 열려 있었으나 오늘은 5만 남았다. 거래량은 사흘 사이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 실제 교환된 곡식은 전일 대비 3할 감소로 보였다. 값은 아직 크게 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적었다. 남은 자들이 더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려는 자가 줄면 값은 오르지 않고 물건만 쌓인다. 공포는 가격을 올리기 전에 수요를 멈춘다. 군영 쪽에서는 병력이 재배치되었다. 성문 근처에 2줄이 더 서고 관청 앞은 한 줄이 줄었다. 이동 경로가 바뀌었다. 나는 그 지형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성 안의 중심이 관청에서 성문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 문을 닫았다. 사람들의 발걸음도 짧아졌다. 머무는 시간보다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나는 그것을 계절 탓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날 나는 길 위의 흙을 손으로 쥐어보았다. 마른 흙이었다. 그러나 안쪽은 아직 젖어 있었다. 겉은 단단하고 속은 물러 있었다. 도시의 상태와 같았다. 관청의 장부는 아직 남아 있었고 세금의 항목도 지워지지 않았다. 작년과 같은 숫자가 적혀 있었다. 곡식 2,000석, 비단 300필. 그러나 실제로 거친 곡식은 줄었다. 나는 수치를 추산했다. 창고 앞의 수레 바퀴수,
들고 나가는 포대의 크기, 마차의 회전 횟수, 지난달 대비 징수량 3할 감소. 공식 보고에는 적히지 않았다. 대신 군용의 소비가 늘었다. 보급 마차가 하루 2차례 들어왔다. 이전에는 한 차례였다. 한 차례당 포대 20개, 한 포대당 곡식 한 석 내외, 하루 약 40석이 군용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병력은 늘지 않았으나 식량 소모는 늘었다. 나는 그것을 기록했다. 군이 도시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도시는 먼저 마른다. 여기서 나는 계산을 한 번 더 이어갔다. 하루 40석, 열흘이면 400석, 한 달이면 1200석. 현재 창고 잔량을 역산하면 실제 남은 곡식은 공식 장부 대비 약 6할 수준으로 보였다. 도성 인구를 대략 3만 명으로 가정할 경우 하루 최소 소비량은 200석 이상, 군 소비를 제외하고도 한 달을 버티기 어려운 수치였다. 나는 거기서 또 하나를 계산했다. 비어있는 집의 비율, 10집 중 4집, 사흘 전 2집, 증가 속도는 사흘 땅 2집. 이 추세가 유지되면 보름이면 절반, 한 달이면 거의 7할이 비게 된다. 빈집이 늘면 세금 기반은 줄고 세금이 줄면 군 유지비는 외부 조달로 전환된다. 외부 조달은 약탈과 징발로 이어진다. 나는 도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30일 미만으로 잡았다. 떠난 자들의 집 앞에 작은 표시가 붙었다. 점 하나. 문설주의 칼끝으로 긁은 흔적. 그 표식은 사흘 사이 골목 하나에서 새 집으로 늘었다. 그 표시가 붙은 집은 이미 재산 목록이 정리된 집일 가능성이 컸다. 비어 있음은 곧 자산이 된다. 나는 그것을 별도로 적었다. 군영과 성문 사이의 거리, 약 500보. 관청과 시장 중심 거리, 700보. 사람들이 모이는 지점이 성문 쪽으로 이동하면 시장 동선은 200보 이상 늘어난다. 동선이 늘어나면 체류 시간은 줄고 거래량은 더 줄어든다. 나는 다시 계산했다. 거래 감소율, 추정 5할, 세수 감소율, 추정 4할, 군 소비 증가율, 추정 2할. 이 균형이 유지되면 도시는 스스로를 먹게 된다. 검은 낮이었다. 햇빛은 있었으나 도시는 밝지 않았다. 사람들의 말은 줄었고 발소리는 가벼워졌다. 나는 계산을 멈추지 않았다. 이대로 열흘이 지나면 시장 유통은 절반 이하로 줄고 한 달이면 세금 징수는 형식만 남는다. 붕괴는 불로 시작되지 않는다. 비어 있음으로 시작된다. 남은 것들의 계산이 이미 끝나 있었다. 그날 이후 성 안의 지형도는 다시 그려졌다. 관청이 중심이 아니었고 군영이 중심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는 곳,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새로운 중심이었다. 나는 그 이동을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었다. 질서가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도시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정이 아니라 수치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 계산은 여름이 깊어지기 전에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 보았다.